네, 이 시간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임정환 수사님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 계신데 제가 12월 달에 이제 6월 달에는 목장 모임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강의 주제들을 몇 가지를 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하다가 우리 임정환 지사님이 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임정환 지사님이 상담 공부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계시고 또 우리 목장 모임 또 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애정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12월 달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날이 성교회 모임 하는 날이었어요. 회장 뽑는 날. 되게 정신없이 있다가 알겠어요 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되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게 오후 예배 때인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대충 설명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임정환 지사님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마음 담아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네, 너무 떨리고 지금 우황청심원을 하나 먹고 올까 싶었는데요. 일단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좋은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때론 그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셨던 그 태도로 우리의 말 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나눔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작은 회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너무 떨리네요. 제가 한 달 동안 엄청 유명해졌는데 제가 바로 그 임정아입니다. 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2월경에 이렇게 부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 단어 중에 딱 두 단어가 들렸는데 소그룹하고 대화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소그룹으로 대화법을 좀 스킨십 있게 연습을 하나보다 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예스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 때 그것도 예배 시간 오후 2시에 그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식겁했죠. 네, 그리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저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목사님이 강의 부탁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괜찮아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네. 괜찮지 않고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제가 좀 공손하지만 단호하고 예의 바르게 거절을 했을 텐데 어찌 하다 보니 제가 여기에 서 있게 되었네요.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니까 좋기도 하지만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을 좀 앓고 있다가요. 어떻게 이제 내가 왜 어쩌다 이 강의를 맡게 됐을까? 나름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정도 이유를 찾았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뭐 핵심 자리에 있는 리더도 아니고 뭐 중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신도인 이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신도의 입장에서 교회에 바라는 거를 좀 편안하게 같은 마음으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일단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상담을 한 지 23년 차 됐어요. 그래서 좀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상처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만약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억압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못하고 가슴 속에 담아두시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들을 좀 나눌 텐데 그런 사례들이 우리 이 강의 속에서 좀 나눠지면서 다시 좀 회복하고 또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로서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평신도로서 제 소망 그리고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이런 거를 담아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성도님들 좀 식사도 하셨겠다. 되게 졸리시잖아요. 예, 졸면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법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엄청 막 위로를 해주셨어요. 예, 막 떨려서 어쩌냐, 예, 막 아유 걱정되겠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의를 되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대를 좀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 부부도 좀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좀 대화를 해야 되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뭐 그 얼굴만 보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얼굴만 봐도 뭐 텔레파시가 통해서 마음을 알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오늘 강의 내용은 뭐 자녀랑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스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셨다면 조금은 아쉬우실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1단계가 먼저 있는데요. 그 1단계가 바로 신뢰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인 신뢰관계 형성, 그걸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라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포를 어떻게 하면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의 기본이 되는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성도님들 저를 많이 안 쳐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막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엄청 부담스럽네요. 네. 제가 예전에 상담하던 초등학교 5학년 되게 똘똘한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도 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맨날 말만 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엄마가 너 말 좀 그만해라. 그리고 말할 거면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답답하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조용히 하라고 하고 집에 와서도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정리해서 말하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또 옆에 와가지고 너 또 게임하냐?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계속 이렇게 좀 핀잔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말하기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는 맨날 회방만 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맨날 회방 놓는다 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들이 계속 압박을 주니까 그래 좀 개가천선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시고 학교에서 있었던 그 뭐죠 부모 교육 같은 데를 참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공감 대화법을 연습을 하고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아들이 또 막 얘기하면 아이고 또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게임하면 또 한숨 쉬면서 아휴 또 게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상담했다고 오더니 선생님 저 우리 엄마 되게 이상한 거 배워왔어요 이래요. 예, 맨날 구나구나 한대요. 예, 그래서 예, 구나 뭐 했구나 한데 왜 맨날 구나구나만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 이 아들은 엄마한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지시하고 압박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계속 하지 말아라 해놓고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고 뭘 했죠? 스킬만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었을 때는 무슨 군화 로봇도 아니고 굉장히 로봇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바뀌지 않은 채 뭔가 스킬만 자꾸 바꾸니까 그게 좀 이상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 군화만 붙인다고 해서 뭔가 대화를 잘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열심히 스킬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써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대화법 강의를 들으신다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는 강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화는 사실은 스킬의 문제인 것 같지만 대부분은 우리 마음의 문제 또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목적은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스킬을 열심히 트레이닝 해가지고 써먹어야겠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만 열심히 트레이닝해서는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은 이제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느냐면 마음을 좀 갈아엎는 거 그걸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화의 원칙은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원칙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남편 맨날 봐서 보기는 싫지만 한번 보세요. 서로 되게 다르게 생겼죠. 머리 모양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심지어는 안경 모양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먼저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려면요.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르다 하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울해서 빵 샀어.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MBTI 성격 유형 중에서 T와 F의 그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대화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에 대한 쇼츠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으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울해서 빵 샀어. 또 빵 샀어? 기분 좋을 때 빵 사 안 사? 사. 기분 보통일 때 빵 사 안 사? 사. 거봐, 너는 기분과 상관없이 그냥 빵 먹는 사람인 거야. 삼촌,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나 우울해라고 말을 하면 되지. 우울해서 빵 샀어를 왜 붙이는 거예요? 그게 둘이 무슨 상관관계냐는 거야.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우울한데 왜 빵을 사지? 나 속상해서 빵 샀어. 그게 질문이야? 우울해서 빵 샀어. 무슨 빵 말고 나올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 마음이 안 좋은 것과 빵 사는 건 별개잖아. 내가 만약에 슬퍼서 빵 샀어. 커피랑 먹을래? 아니면 우유랑 먹을래? 진짜 소스이야.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우울해서 빵 샀어 이 질문에 뭐라고 좀 답변을 하시겠어요? 어디에 좀 더 가까우십니까? 잘했어. 네. 네, 또 어떤 거에 좀 어느 쪽에 왜 우울해? 네, 좋아요. 또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슨 일 있어? 네. 양호하시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상담하는 곳에서 집단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한 남자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오늘 우울해서 빵을 샀어 이렇게 했더니 무슨 빵을 샀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팥빵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죠. 마음이 따뜻해지죠. 근데 왜 우울해서 빵 샀냐고 물어봐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T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네, 많이 싸우시죠. 나는 안 싸운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사실 많이 싸우죠. 달라서. 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건요. 서로 보완되는 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아시죠? 서로 다르니까 굉장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죠. 그래서 F들은
이 T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아, 내가 빵을 사는구나. 그냥 평상시에도 빵을 사고, 우울해도 빵 사고, 기뻐도 빵 사고, 그냥 지나가다가 빵집을 봐도 빵을 사는 사람인데, 그냥 오늘 그냥 빵을 사고 싶었던 것 뿐이구나 하고, T를 통해서 F는 자기가 빵 사는 습관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T는 좀 냉혈한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이 T들은 감정을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F들은 이렇게 우울하면 빵을 사니까 이 친구가 우울하니까 단팥빵을 좀 사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는 건 굉장히 보완되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시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아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러나 이렇게 속으로 좀 한숨을 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T는 F, T와 F의 차이점들이 우리를 서로 굉장히 불편하게도 만들지만 서로 반드시 보완되는 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름 자체가 아니라 다름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F가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F들은 은근히 기대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봐야지. 내가 내 마음이 뭔지 알아봐라 하면서 독심술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맞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샀어? 그러면 너 틀렸거든. 그 반응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다름을 대하는 소통의 방식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하죠? 너 틀렸거든. 그거 아니거든. 그 옳은 반응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네. 하고 호기심과 긍정으로 다름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대화에 꼭 필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테이블에 있는 숫자가 뭘로 보이시나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 다르다는 거 서로 인정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네, 어떻게? 6. 또 9로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왼쪽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숫자를 9로 봤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으신 분은 6으로 봤습니다. 네, 이걸 6이다, 9다, 누가 틀렸다, 맞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어요. 보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6이 9로도 보이기도 하고 9가 6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다름은 그냥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옳다 그르다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무엇이 좀 먼저 보이세요? 박쥐. 네, 박쥐 보이시는군요. 네, 또 네? 사람. 네, 사람. 또 잔. 네, 그쵸. 또 다른 게 보이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요? 네, 좋습니다. 네, 나방이 먼저 보이신 분들도 아까 박쥐라고 하셨는데 아니, 박쥐로도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박쥐를 많이 보셨나 봐요. 네, 그죠? 네, 나방이 먼저 보이실 수도 있고 화병이 먼저 보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나는 못 봤는데 조금 아쉽다, 또 퀴즈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제 뭐가 먼저 좀 보이세요? 네, 젊은 여자. 또 있어요. 할머니. 예,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 하나를 드리면 이 그 그림의 제목이 나의 아내와 장모입니다. 예. 보이세요?
네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제가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삐지실까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거든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자의 목걸이 부분이 노파의 입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렇게 턱이 보이거든요. 네, 보이시죠? 네, 아유 이제 사이. 네, 나는 못 봤는데 본 척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이제 보이셨어요? 네, 우리가 사실 좀 대화가 어긋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본 걸 너는 못 봤지. 네, 이런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달라 보이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도 각각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나의 아내와 장모라는 그림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죠? 계속 봤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제 경험치가 막 쌓여가지고 금방 딱 봐도요. 예, 젊은 여자도 보이고 노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처음 보신 분들은요? 어떠세요? 예, 처음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려줘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지금 다 봤다 이렇게 하시지만 끝까지 못 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경험한 것이 다 다르고요. 지금 그걸 바라보는 상황이 다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요. 예, 또 돋보기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MBTI의 우울해서 빵 샀어의 논란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는 성격이 다 달라요. 기질도 태어난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외모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것은 금방 직관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쉽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그걸 대하는 지금 태도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서로의 이런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제가 이게 그 성도님들이라는 말이 입에 붙지를 않아가지고,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에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장착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대화할 준비가 이제 되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의 원칙에서 이제 두 번째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내 마음 맞춰봐. 이렇게 독심술을 쓰지 않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지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서로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먼저 의사소통의 담을 좀 허물어야 돼요. 담 허물고 거기에 이제 뭘 지어야 되냐면 안전하게 울타리를 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사례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좀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좀 막 덧붙일까봐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한 30대 미혼 남성이세요. 미혼 남성이신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소속 팀이 해체가 되면서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분사돼서 어디로 가게 됐느냐, 이제 중소기업으로 다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 남아야 되는지를 의사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본인 팀장하고 한 7번 정도 20시간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남을 거냐 말 거냐를. 그런데 이 팀장께서 이 30대 분이 자기가 가는 중소기업에 같이 가기를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득을 했는데 이 내담자가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20시간 동안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신공격이 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인신공격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너 어차피 여기 있어도 대기업 못 간다 다시. 그리고 네가 여기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하면서 이제 막 인신공격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이제 분사돼서 중소기업 안 가기로 했고 또 이제 그냥 회사에 남기로 했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그 기업에 남아 있어도 좋지 않았던 것이 분사되기까지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안 가겠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 3, 4개월 동안 팀장이랑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남아 있는다 하더라도 이 이제 어차피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땠을까요?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직장 잘 다니고 있는 30대 친구들을 생각할 때 좀 비교되는 마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직장을 잃을 위기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 이직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팀장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얘기도 잘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친구들한테는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처럼 이렇게 막 긴장이 되고 또 이제 막 억압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내내 이제 숨을 잘 못 쉬시고 숨을 몰아쉬면서 얘기하거나 이제 숨이 뚝뚝 끊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30대 남성분을 생각해 보면 주변의 기대, 그리고 자존심, 또 타인과의 비교라는 담에 막혀 있어가지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압박도 좀 심했어요. 그래서 팀장은 상하관계로 계속 인신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과 지인들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야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대기업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해봐라. 이런 말들로 조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비교되고 억압되어 있고 감정이 눌려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셨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목사님이 12월 말에 얘기하셨으니까 강의 준비할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의 준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계속 생각만 하다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강의 준비를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열심히 이제 PT를 막 만들고 이제 한 30장 정도 만들었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파일을 여는 순간 그게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제 머리를 막 때리면서 막 때리면서 어떡해 막 날아갔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아들들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엄마 어떡해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둘째는 글렀다 싶어가지고 제가 큰아들한테 가서 어떡해 막 그래서 어떡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리 와봐 내가 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이 이 파이팅 하나로 해결되나 이렇게 하면서 제 고통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 같은 그런 좀 의사소통의 벽에 딱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방문을 닫고 저 혼자 막 머리를 때리면서 다시 강의 준비를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그 두 아들도 사실 제 마음을 잘 몰라주더라고요. 와서 아유 엄마 어떡해요.
아유 속상하시겠네요. 이렇게만 해줘도 제가 그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을 텐데 때려준다 하질 않나. 예, 파이팅 이렇게 하면서 제 고통을 축소시키질 않나.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이제 50대 여성이세요. 근데 이분은 남편분이 돌발성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되게 불안하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불안 때문에 오셨는데 이 남편이 이제 돌발성 뇌출혈이 왜 갑자기 오셨냐면 저녁을 드시고 난 다음에 11시까지 밖에 나가셔가지고 11시까지 운동을 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도 되고 했으니까 적당히 해라 했는데 다행히도 11시 딱 운동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때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입원하셔서 후유증 없이 그래도 잘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생활 습관도 바꾸고 아내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고 걱정하는 말에 좀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11시까지 운동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불안하셔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다고. 예, 그러니까 친구도 알고 있고 남편도 알고 있는 이 여자분의 친구분이 남편을 막 욕하더래요. 예, 뭐 어떻게 그러냐. 또 과부 만들 생각이냐. 예, 그다음에 나빴다. 이렇게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런데 본인이 남편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남편 욕하면 어떻죠?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얘랑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걱정은 해주시는데 아이고 황서방, 제가 그냥 황서방이라고 할게요. 저희 남편이니까. 예, 황서방 어쩜 그러냐고 과부 만들 생각이냐 하면서 걱정은 해주시는데 그 말이 어때요? 걱정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대화를 하려면 우리 안에 굉장히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판단하는 말이라든지 도덕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빨리 성급하게 조언을 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의 장벽들을 걷어내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 둘 다 말하기를 멈춘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겠다. 말해봐야 상처만 받는데 뭘 하면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신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요, 그 의사소통은 인간의 혈관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어떻죠? 성인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고지혈증 약도 먹고 고혈압 약도 먹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이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언로가 막히면 중병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50대 여성분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셨냐면 공황장애가 오셨어요. 그래서 약물도 복용을 하시지만 약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상담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을 가로막는 사례에서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에서 더 이상 말하기를 그만두었던 이런 사람들은요, 의사소통의 담에 막혀서 담이 너무 굳건하고 그리고 계속 부딪혀서 가보았지만 상처를 받으니까 더 이상 말하기를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가로막는 5가지 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쪼만하죠.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글자 크기를 몇으로 할까 하다가 PT를 사실은 되게 크게 만들다가요. 제가 날려먹는 바람에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글자가 좀 안 보이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허물어야 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려면 담을 먼저 부셔야 되잖아요. 그 담은 첫 번째로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저한테 좀 적용을 해본다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저한테 누군가가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도해봐. 이런 말은요. 사실은 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라는 마음 때문에 수치심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내가 마음이 좀 부족한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좀 부족한가? 하는 마음 때문에요. 두 번째는
저희 남편이 석견인데 예, 석견이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나 예, 이런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말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진단이나 분석을 하게 돼요. 너는 인정 욕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그 수용이나 받아들여짐의 대상이 아니라 혹시 내가 연구 대상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둘러서 빨리 좀 이렇게 해결책을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요. 수치심과 또 주도성, 내가 사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내 주도성이나 감정은 무시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돼요. 예, 그리고 위로 대신 상황을 축소하는 거, 저희 아들이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고통이 파이팅으로 이게 해결되는 그냥 좀 작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고통스러운 일일까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를 치려면요, 우리 마음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장애물, 의사소통의 장애물을 허물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오시는데요. 상담에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돈을 되게 많이 들여야 돼요. 근데 이 내담자들이 저한테 두 가지를 사십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겠죠.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 그 다음에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성급하게 답을 요구하지도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 그 다음에 비밀을 지켜줄 사람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파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30대 그분께서 자기 힘든 거 팀장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사상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봐 속마음을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내담자들은 이 두 가지 굉장히 비싼 비용을 주고 안전한 장소, 안전한 사람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실에서 사용하는 안전한 세팅을 소그룹에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상담실에 오시면 상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해요. 네, 그런데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하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2장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서로 사인도 해요. 우리 상담할 때는 이런 거는 같이 좀 지킵시다 하는 약속 같은 건데, 첫 번째는 비밀 보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경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개방합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곳에서 나눈 이야기는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대신에 비밀 보장 안 되는 게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우리의 상처나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한 이야기가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위축되죠. 네, 위축되고 좀 수치심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좀 안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마음에 불편감이 생겨서 내 마음을 좀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첫 번째가 안전한 울타리를 치는 것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예, 모임이 좋다고 제가 이제 그 소그룹 하면서 대학생 때 소그룹 하러 가면 성경 공부하면서 나눠요. 그래서 막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서도 또 나눠요. 예, 그리고 또 커피숍 가서 또 나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 집에 갔다가 쫓겨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이 상담실에서는요, 50분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이야기 나눕시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경계가요,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 좋다고 목장 모임 이제 좋은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인도네시아 목장인데 너무 좋아요. 장로님. 네. 아부도 살짝 하고. 네,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좋은데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괜히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분위기상 괜히 얘기했다가 또 좀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얘기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는 정해진 시간만큼 하고 끝나고 또 약간의 아쉬움, 보내지 못한 편지가 우리에게 조금 더 소중하듯이 좀 덜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한 울타리는 뭐냐면요.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우리 이제 제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좀 되게 따뜻하게 해드리고 아유 그러셨군요 공감도 해드리고 하니까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포르노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엉겹결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상담 약속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얘기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상담 신청서에 자신의 주소도 써 있고요, 연락처도 써 있고, 직업이 뭔지도 써 있고, 이름도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셨을까요? 네, 못 오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왜 그랬을까요? 수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랑 어느 정도 신뢰관계와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이 포르노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해받을 수 있고 내가 이걸 진짜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조금 더 개방했을 수 있을 텐데 분위기상 한 번도 이 포르노라는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막 받아주니까 어때요? 막 속마음이 진심이 다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상담에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상담실에 내담자들이 돈 주고 사는 것처럼 3가지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안전 장치거든요. 첫 번째는 비밀을 지켜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느리지 말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늘어지잖아요. 그럼 오늘 소그룹도 언제 끝나나 이렇게 걱정돼가지고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3번째로는 뭐예요? 개방의 속도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소그룹이 좋아지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울타리를 치셨어요. 자, 첫 번째는 원칙이 뭐였죠? 아니요. 대화의 첫 번째 원칙.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로 마음에 이제 딱 장착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울타리를 치려면 뭐를 허물어야죠? 의사소통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게 뭔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허물어진 담 위에 낮은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울타리는 첫 번째는 비밀 보장, 두 번째는 시간의 경계, 그 다음 세 번째는 개방의 속도를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오셨어요. 이제는 좀 스킬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킬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군화 로봇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이 칼 로저스는요, 이제 3번째 원칙은요,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공감하면서 전달을 하고 세 번째는 진실하게 나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3가지 원칙이에요. 그런데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 중심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지만 대화할 때는 인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고치려고 하거나 우리가 부모 자녀 대화가 자꾸 어긋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네. 이 중에 사춘기 자녀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사춘기 자녀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아니면은 키워 보셨거나 아니면 아직 본인이 사춘기이시거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아이들 키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셨어요? 네,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가 알아서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옆집에 보듯 하라고. 옆집 애한테 우리 애를 하듯 대하면 그냥 큰 문제 없이 잘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죠? 우리 옆집 애들한테 막 상관 쓰나요? 일베에서 보면 아우 예쁘네, 안녕, 되게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하냐?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모건들,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존중, 진실성, 이 공감적 이해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아까 포르노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포르노를 보고 있는 너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때요? 그러나 너는 굉장히 가치로운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저녁마다 술 마시고 자는 그 행동은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대화에서 스킬이에요. 그럼 이 스킬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 말의 내용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몇 프로만 남아있다고 학자가 얘기하냐면 7% 정도는 남아있대요.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메타포로 전달되는 게 뭐냐면 제 표정, 제 말투, 제 제스처 이런 것들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너 가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와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의 얼굴을 더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강의를 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을 제가 쳐다볼까요? 표정으로 고개 이렇게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강의하면서도 엄청 긴장되니까 그런 얼굴들을 보면 아, 나 지금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지는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말의 내용은 7%밖에는 전달이 안 되고 대부분 93% 정도는 뭘로 전달된다? 태도, 말투, 억양 이런 걸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배우시는 게 스킬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들어주는 거 우리 이렇게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상담 이제 23년 트레이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돈을 엄청 많이 줘요. 엄청 많이 주고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슈퍼비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슈퍼바이저가 제일 많이 그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 지금 내담자 이야기 잘 듣고 있니? 내담자의 내적 경험을 잘 따라가고 있니? 너 지금 잘 듣고 피드백 잘 해주고 있니? 너 판단하는 거 아니니? 이런 거를 제가 돈을 주고 아직도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제가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제가 막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점쟁이 훈련을 받지는 않고요. 이런 잘 듣고 판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잘 경청해주고 피드백해주고 공감해주고 진실하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듣는 훈련은요 스킬인데 몸으로 엄청 많이 익혀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첫 번째로 마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있으신 분하고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뒤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신 분들이 뒤를 이렇게 쳐다보셔서 마주 보시거나 기역자로 앉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픈리스. 어떻게 나를 오픈을 하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팔짱 끼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고만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거기까지만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들으실 때는 이렇게 팔을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래 너 나 이야기할 준비 됐어 이렇게 태도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려면 어떻게 하죠?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들을 청자인데 들을 청자에 왕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막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듣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엄청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잘 들으셔야 돼요. 몸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장 모임할 때 느낀 건데요. 아이 컨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좀 어색하세요?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 컨택하라고 눈싸움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눈물 나도록 그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눈을 쳐다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약간 눈꼬리를 살짝 보시면 되거든요. 계속 눈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릴렉스,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면 고갯짓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구나 이런 그 감탄사도 나올 겁니다. 이 자세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은 뭐다? 구나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와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 너는 참 가치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태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성은 저 오늘 명강사 되려고 했는데 딱 시간 맞춰서 딱 정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명강사 되는 건 좀 내려놓고 두 번째 진실성은 우리들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을 전달할 때 좀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어떨 때 그 느낌을 전달하시면 되냐면 누군가가 되게 괴롭고 힘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기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내 머리를 때렸어. 일로 와보라면서 머리를 때려줬어. 이랬더니 갑자기 상대가 우리 아들은 진짜 착한데 이러면 어때요? 진짜 어떡해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집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실성이 아니에요. 상담할 때 치료의 효과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막 내담자가 괴롭고 힘든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으로 마음이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저희 남편도 그래요. 제 남편 진짜 밥그릇 던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밥그릇은 던지진 않겠지만 선생님 밥그릇 던지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음 연결이 끊어지는 거고 그만큼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해주고 연결이 되면요 되게 위로가 돼요. 그 자체로 뭔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런 것처럼 진실성은 비슷한 경험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받은 게 있으시죠? 우리 상처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 받은 것을 나를 주어로 하는 것으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파이팅 했던 그 사건을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객관적인 사건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아들, 엄마가 그 파일 다 날려먹었다고 했을 때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두 번째, 했을 때 너가 엄마 이리 와 엄마가 때려줄게 하고 얘기한 것이 엄마한테는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 이게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나? 엄마의 고통을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엄청 속상했거든. 바램.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가 그런 일 있을 때 말없이 안아줬으면 좋겠구나. 이게 아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 메시지를 제가 이제 내담자들한테도 시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메시지를 쓰실 때 주의하실 점 하나는 제가 부탁은 하지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상대방 마음이에요. 상대방 행동까지 통제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아마 그 비슷한 상황이 돼도 저희 아들은 엄마 파이팅!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서 깨닫겠죠. 아, 엄마가 그때 안아주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타인의 행동까지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단지 우리가 이 진실성을 사용한다는 건 우리 마음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주든 해주지 않든 그건 타인의 몫이요. 내가 할 몫은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도 여러 가지 해놨어요. 집사님 맨날 지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왜 맨날 늦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유메시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아이메시지 하라고 나를 주어로 하세요 하면 나로 주어로 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난이거든요. 그럼 안 되고, 예, 너 늦는다고 해서 되게 걱정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좀 늦게 올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아이메시지입니다. 네. B 잘못된 아이메시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먼저 회의하자고 해놓고 시간 옮겨진 걸 모르게 됐어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엄청 서운하시죠. 네, 그럴 때 괜찮아요 하면서 얼굴 표정은 제가 말의 내용보다 표정, 태도, 제스처로 훨씬 더 많이 전달된다고 했으니까 아우 미안해요 전달을 못했어요 하는데 얼굴 표정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진짜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아우 연락 못 받아가지고 저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서운했어요. 다음부터는 제 이름 카톡에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하기 싫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로는요, 공감적 이해입니다. 이 공감적 이해는 상대방의 안경을 쓰는 거거든요. 제 안경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씌워주고 내가 보는 것처럼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 제가 파리 그림을 넣어놨는데 한 환자가 복통이 되게 심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제 뱃속에 파리가 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A 의사는 아니 환자분 이리 와보세요. MRI, 엑스레이 딱 팩트를 막 보여주면서 사람 배 안에는 파리가 살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욕을 겁나 하면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B 병원을 갔더니 아니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지금 당장 수술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아니고 의사가 파리 한 마리를 죽은 걸 가져다 놓고 마취 시켜놓고 이제 수술하는 척하고 다 끝난 다음에 죽은 파리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명의사다. 배가 하나도 안 아프다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사실 B 의사는 거짓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 파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환자의 내적 경험을 다 이해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팩트가 아니에요. 나는 사실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어때요? 네, 나는 팩트만 얘기해. 난 틀린 거 하나도 얘기 안 한다. 막 이러시는 분들 어때요? 그래,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적 이해는요, 그 사람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 단어를 평소에 잘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소그룹 하시면서 감정 단어를 좀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 아유 되게 속상하겠다. 우리 막 짜증난다. 이런 말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데 아유 공포스러우시겠어요. 잘 안 보이지만 섬뜩하네요. 당혹스러우셨겠어요. 요런 말을 딱 제가 상담하면서 해주잖아요. 막 내담자가 막 주저리 막 얘기하면 그때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담자가 마음이 탁 연결되면서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담자의 그 대상의 내적 세계의 경험을 이해해 보려고 그 안경을 쓰고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공감하기예요. 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대화의 원칙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진짜 너무 속상해요. 진짜 명강사 되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요
담을 허물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신뢰를 쌓아서 서로를 성장시킨다. 왜? 인간에게는 누구나 스스로 성장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대화할 준비는 다 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소그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안 받게 서로 조심하고,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받은 상처를 우리 여기 와서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무슨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판단보다 곁에 머무르셨던 그 태도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을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해도 괜찮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